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9월 11일 밤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생 시절에 꼭 해야 되는 것을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의뢰를 받고 이렇게 아이들 현재 상황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다 보면 늘 안타까운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마 거의 많은 부모님들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 초등학교나 미취학 아동을 있는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요. 고등학생이 되고 지금 이 시점 고3이 돼서 이 시점에 와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게요.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과연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많이 걱정들 하죠. 근데 이 시점에 왔을 땐 빤하죠. 점수가 덜 나와서요.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동떨어진 게 있다면은 전체 과목에서 3개를 틀렸다. 또 그 나름대로 부모님들은 고민이 있어요. 다 맞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고3이 되는 거는 숙명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숨 쉬고 있으면 고3이 됐거든요. 이럴 때, 현재의 이 고3들 상태를 놓고 봤을 때 늘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이게 거의 초등학교 때 결정이 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못 해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그게 무엇이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고등학교 가면 내신 시험도 보고요. 또 이제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과목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제가 지난 9월 1일 날 영상에 보면 이렇게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저에게 쭉 보내오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 대책을 세워줍니다. 그 파이널 대책을 세워주는데 이제 거리 받는 애들이 한해서겠죠.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 아이가 시험을 치르는데 가장 장애가 됐던 요인들을 이게 제거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만점을 향해서 이제 도전해서 가는데요. 이제 9월 모의고사 결론을 놓고 딱 보면은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서 이제 아이가 틀린 점수, 예를 들어 20% 정도 틀렸다. 그러면 이제 틀린 점수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집에 와서 다시 풀어봤을 때 거의 자기가 틀린 점수의 90%는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90%는요. 아차 싶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고3들이 대책이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수능장에 임하면 이거는 올 1등급이 무난할 거다 하는 예측은 저도 세울 수 있어요. 저도요. 또 저도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아이가 수능장에 들어가서 그때만 쫙 집중해주면 요거는 싹 해소가 된다. 이렇지만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틀리면 더 틀렸지 덜 틀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목에서 20%를 틀렸다면 이 20% 틀린 점수의 90%가 초등학교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제가 경험한 이게 그 탈북자 자녀들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그 북에서 내려온 애들은 자기가 배운 점수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 때는 안 틀립니다. 안 틀려요. 지금 고3들이 틀렸던 그 20%를 실수로 틀렸던 20%에 해당되는 점수의 99%는 걔네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요. 그건 빤하죠. 걔네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차이점은 집중력의 차이가 있더라. 집중력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집중력이 생기는 남과 북의 이렇게 현실을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거의 집중력은 그쪽 아이들이나 뭐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 근데 우리는 이게 아이들이 소득이 높아졌잖아요. 부모님들이 소득도 높아지고 모든 이게 문화적인 컨텐츠 이렇게 이런 건 충분히 넓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있는 교육을 못 해왔어요. 그 이제 자유를 표방하고요. 그리고 열린 교육을 표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교사가 할 일, 또 학생이 할 일, 부모가 할 일이 이렇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떨어진 애들을 어떻게 그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도 없는 환경이고요. 그런 것을 고치려면 어차피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놓고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했다가는 괜히 큰일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공교육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건 누구 몫이냐?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요즘은 이제 뭐 하나에 두 아이를 키우니까 자식 귀하죠. 자식이 귀하다 보면은 자식에게 싫은 소리 못 합니다. 가급적이면 들어줄라 그리고요. 가급적이면 들어줄라 그리고 편하게 해줄라 그리고 또 부모가 다 맞벌이고 또 이러면은요. 또 부모 마음에는 참 아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게 또 안타깝기도 해서 더 이렇게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 같은 부모가 돼요. 뭐 그렇게 자라오다 보면요. 아이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문제를 풀어도요, 늘 같은 생각으로 풀어요. 맞으면 맞고, 뭐 틀리면 또 다시 답을 찾으면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집중력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현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고3들에요. 뭐 이제 국어가 한 3등급 나왔다 하는 애들이 문제 다시 풀어봐, 찬찬히 풀어봐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 1등급은 넘고요. 거의 만점이 나와요. 만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뭐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메일을 많이 보내오는데요. 이게 뭐 유료로 한다는 게 초등학생들한테는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좀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멤버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돈을 내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정 수수료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저도 편하고 부모님들도 가장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멤버십을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듣고 거기서도 듣고 이러면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이 책을 이렇게 그, 그 만들어서 이렇게 출판을 했지만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저와 같은 마인드로 해라 하는 그 마인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이 책을 보면은 아 맞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죠. 영상을 다 꼼꼼히 들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읽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니까요. 이제 그거 하고 또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아이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건 또 차원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은 이 책에는 이제 구슬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 목에 잘 어울리는 구슬이 꿰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컨설팅을 이제 통해서 하는데요. 뭐 다른 건 다 둘째 치고요. 이 고3에 왔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날라간다는 건 이건 비극이거든요. 근데 고3에 와서 이거 아무리 해봐야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부모님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인공호흡 하듯이 하면은 이제 쫙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3 컨설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이가 이제 이 제 영상에 보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해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우리 아이들 상황에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을 다뤄본 사람만 이 아이한테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력을 키우는데 이제 우리 학과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있다면 국어예요. 국어요. 일단 국어가 안 되면요, 전 과목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학부모님들은 국어 과목은 아예 등에로 밀려나 있어요. 등에로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수학하고 영어죠. 제 영어 이런 말씀 참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요,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중학교까지만요, 영어 교육을 이렇게 해오는데요, 중학교까지. 중3에 왔을 때 애들이요, 중2도 그렇고요, 고3들이 보는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요. 자, 이렇게 풀어보면 웬만큼 돼 있는 애들은요, 1등급 다 넘어요, 중3이. 그런데 그로부터 3년과 더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등급 넘기기가 힘든 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1등급도 굉장히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하자고, 선행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그랬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망각의 동물. 시간이 지나면요, 많이 담으면 많이 담은 게 있을수록 이게 흐려져요. 기억의 저편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떠오르는데요, 문제를 100% 맞출 만큼 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탁탁 떠오릅니다.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배운 게 고등학교 상태에서 배운다고 치면은요, 한순간 떠올라요. 저거 내가 배운 거지. 저거 내가 배운 거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보통 이제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저게 내가 배운 거지 하고 더 확실하게 가자 이렇게 하고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의 모든 애들은요, 이 애절함이라든가 긴박함이 없기 때문에요, 저거 기억이 떠올라 하는 순간에 딴 생각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이거요. 제 말이 맞거든요. 저거 어렴풋이 기억이나 하고 선생님이 블라블라 설명해주면 그래 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또 기억이 접혀 들어갑니다. 차라리 몰랐으면은요, 이거 내가 2학년 때 이거 시험에도 나오는데 이거 안 배우면 큰일 난다 하고 그냥 악착같이 배우기라도 할 텐데, 특히 수학이요, 영어요,
영어는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언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자꾸 흐려지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분명히 수능 시험 봐가지고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고3이 됐을 때 엄청나게 또 영어 공부를 하고도 1등급을 넘기기에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애려면요, 우리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꼭. 우리가 고3 돼서 보는 이 수능 문제는요, 학력고사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나일강 하나 외웠다 그러면 문장 중에 나일강 채워 넣는 요 나일강 암기한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아이가 읽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요. 집중력 있게 조건에 맞게 하나하나들 판단해서 답을 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문제마다요. 이제 여기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읽기를 잘해야죠, 또. 집중력 있게요. 또박또박 조건에 맞게 읽기를 잘해야 되고요. 보편적인 사고력을 기르려면요, 수학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과학, 영어, 사회, 전반적인 음악도 해야 되고요. 미술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골고루 갖춘 애들만 만점을 쏩니다. 거기다 집중력까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결과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안타까워요. 야, 너 다시 풀어봤을 때 어떻게 됐니? 처음 풀어봤을 때 82점 나왔어요. 다시 풀어봤더니 한 개 틀렸네요. 한 개 틀린 것도 배운 거니 안 배운 거니? 배운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취학 아동서부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양이 교과 과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요, 이거는 어떤 사교육기관에서도 못 해줍니다. 엄마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요,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진행만 잘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EBS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EBS려면 텔레비전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방송이 딱 나오면 못 들으면 끝나고 이제 그렇지만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IT 세계 1위잖아요. 모든 컨텐츠는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EBS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EBS 무료잖아요. 그래서 책만 사면 됩니다. 요즘 어느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공부도 시키고 그러지만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어디라고 마라도라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독도에 마치 있다 그래도요, 인터넷만 되고 전기만 들어오면요, 지가 가고 싶은 대학 다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만 제대로 공부에 대한 마인드 잡고요. 마인드를 잡고 학습을 교과과정 제대로만 진행해 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다. 집중력. 이거는 우리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내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 이제 집중력을 기르는 여러 가지는 있지만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교과 과정만 잘 하면 되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한 문제를 풀어도요, 틀리면 그냥 다시 풀으면 되지 요즘 애들 그래요. 예전 애들은요, 한 문제 틀렸다 그러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다시는 틀리지 말아야지 아주 속된 말로 이를 박박 깔고 이러는데요. 요즘 애들은 이가 멀쩡해요. 예전 애들은 틀리면 죽어야지 이러고 했는데, 지금은 너 이거 틀렸지? 너 이거 틀렸네? 이러면 대답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게요. 이래요. 그러게요.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풀면요, 이게 아주 몸에 그대로 배가지고요, 고3 9월까지 갑니다. 요것만 잘해주면요, 아이가 자기 실력만 제대로 발휘해도요, 전교 1등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2의 교과 과목으로 집중력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못 해줍니다. 부모님만 해줄 수 있어요. 자, 영상 이 화면이 좀 흔들려 가지고요. 그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그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이거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또 굉장한 기회거든요. 다음에는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